질문 부채에 대한 견해는? 훌륭한 질문입니다. 파운더스 팟캐스트를 아시는 분 많을 텐데 저는 그 팟캐스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과하게 듣습니다. 에피소드 중 하나가 IKEA에 관한 것인데 IKEA 창업자에 대한 것입니다. IKEA는 비상장 기업이고 IKEA 창업자는 절대로 부채를 갖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사업을 바라볼 때 IKEA가 500년 후, 1000년 후에도 있을 것이라는 렌즈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훨씬 넘어서 봤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을 회사에 심으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여는 매장은 이전 매장들과 같아 보이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전 매장에 없었던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에서 공부할 때 사업 실패의 첫 번째 이유가 부채였습니다. 워런과 찰리는 약간의 레버리지로도 버크셔에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위험 곡선에서 그렇게 많이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포트녹스 같은 절대적인 엔진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버크셔 같은 회사가 보수적인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보험 플로트를 통해 사실상 레버리지가 있고 그 관점에서 꽤 양성적이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메가 기업들이 국가 권력에 맞먹게 될까요? 자본주의에는 창조적 파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같은 지배적 기업도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실패할 것도 많고 그 밖의 기회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정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이 그들을 긴장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질문 약물 개발이나 딥테크 같은 신흥 산업에 가치 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급속한 변화가 있는 산업은 투자자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에서 우리가 찾는 것 중 하나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할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 중심이나 혁신적인 기업으로 갈수록 그것이 어려워집니다. 닉 슬립이 한 가장 훌륭한 것 중 하나는 그와 카스. 자카리아가 사무실에 올 때 카스에게는 책상이 없었습니다. 일할 책상이 없었습니다. 레이지보이 의자가 있었고 하루 종일 레이지보이에 앉아서 읽었습니다. 수백 개의 연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물론 아마존 연간 보고서에 왔을 때 그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한 가지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손실을 보고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한 조정은 성장에 얼마가 투입되고 있고 기존 사업에 얼마인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베조스가 성장에 투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사업의 가치 원칙을 적용하여 결국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프 베조스에 대한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그가 많은 베팅을 했지만 모두 작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벽에 던졌고 그의 가정은 그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동하는 소수의 수익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AWS가 그들이 실제로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우연히 발견한 좋은 예입니다. 아마존의 특징 중 하나는 비용 항목을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UPS와 페덱스가 있습니다. 아직 아마존이 소포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모에게 보내는 것을 아마존이 배달하게 하는 서비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업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요. 제 예측은 그 사업에 진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입할 때 비용 구조가 UPS나 페덱스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스와 닉이 한 아마존 분석은 현금 흐름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매우 똑똑하다, 광적이다, 자본 사용에 매우 효율적이고 이 중 일부는 작동할 것이며 그것들은 극단적인 이상치 수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작동했고 아마존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덱스 투자에 대한 견해는? 부자일 때는 최적화할 필요가 없다고 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면 S&P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투자가 아닐 수 있지만 최고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500개 기업이 동시에 침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00개의 지배적 기업입니다. 그가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남은 인생 동안 현금이나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S&P 500으로 쉽게 달성됩니다. 또한 아내가 버크셔를 사고 팔거나 하는 것에 관여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불리하고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발머의 S&P 500 투자와 같은 이유로 매우 건전한 결정입니다. 질문 투자가 10년 이상 실적이 없을 때 심리적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정말 단순했습니다. 사업이 절대로 구조적 쇠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내려가는 동안 매우 강한 해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자체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거래되는 가격의 문제였고 이는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스코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업이 매우 지배적이지만 매우 높은 배수에 거래되는 유사한 상황이 있습니다. 과대평가된 것과 쇠퇴 중인 것을 분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그 분리를 하고 나면 스티브 발머 접근법을 취할지 빌 게이츠 접근법을 취할지는 두 번째 결정입니다. 터키에 있는 RAS라는 투자가 있는데 매우 저평가되어 있었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유하기 가장 쉬운 포지션입니다. 청산 가치 이하에서 거래되고 사업이 쇠퇴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산 가치를 넘어서면 결정이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합리적 밸류에이션을 넘어서면 좋은 사업인데 계속 보유할 것인가 다른 것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의 편향은 사업 자체가 쇠퇴하지 않는다면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면 보통 신호와 소음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이야기로 돌아가면 23년 전쯤 금요일 밤마다 찰리 먼거가 주최하는 저녁 식사가 있었는데 그의 며느리가 저를 옆으로 불러 모니 씨, 놀라지 마세요. 당신을 빌 게이츠 옆에 앉혔어요. 이 시간 반 동안 빌 게이츠 옆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모니 씨를 빌 게이츠 옆에 앉힌 이유는 당신이 그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네, 제 머릿속에서 가장 먼 것이에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가 빌 옆에 이 시간 반 동안 앉게 되었습니다. 빌, 게임 하나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식 이름을 대면 롱, 숏, 중립 중 하나를 말해주세요. 그는 좋아라고 했습니다. 많은 기술주 이름을 나열했고 그는 매우 빠르게 각각에 대한 관점을 주었습니다. 애플에 이르렀을 때 그는 긴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애플은 매우 특이한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롱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특이한 회사라고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많은 회복력이 있는 반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모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떠났고 그 사람이 떠난 이후 실제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여전히 스티브 잡스의 비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애플을 롱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사업과 애플 같은 사업을 비교할 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가겠습니다. 반복적인 그들이 우리를 잠그고 있는 것이 제 의견으로는 애플이 가진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잠금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을 만드는 거죠. 질문 실제로 사업에서 빠져나오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까? 너무 오래 보유해서 후회한 포지션이 있습니까? 제 역사는 기본적으로 전부 너무 일찍 팔아버린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장 오래 보유한 것이 아마 8년 정도인데 이것은 낮습니다.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직 수십 년의 복리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통하려 한 것을 보면 너무 오래 보유하는 것이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차선의 결과로 끝나더라도 말이죠. 무언가가 10에서 100으로 가고 계속 보유했다가 결국 30이 되어 팔고 100에 팔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게임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게임은 무언가가 10에서 500으로 가는 것이고 당신이 보유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최적화하지 않고도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 쪽에 허술함이 있는 한 허술하면서도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질문 좋은 사업이 더 이상 좋지 않게 되는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극히 좋다고 합시다. 공정가치, 과대평가, 극단적 과대평가가 있습니다. 공정가치에서는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과대평가에서도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유일한 때는 극단적일 때입니다. 그때만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극단적에 대한 기준이 꽤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터키 회사의 예를 들면 그들은 투자자 발표 자료가 없고 사업을 설명하지 않으며 많은 새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역량이 없는 새 사업에 진출하여 57년 만에 해당 분야에서 1위 또는 2위가 됩니다. 그런 다음 역량이 없는 다른 것에 진출하고 다시 12위가 됩니다. 왜 그런지 완전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관찰한 바로는 아들이 제가 에너자이저 번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버핏이 그레가벨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데이비드 수콜에 대해서도 했고요. 그렉이 오전 10시까지 하는 일을 자기는 하루 종일 해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들과 선형적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일론은 우리 중에 인간이 아닌 존재입니다.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종이 아닙니다. 일론은 역량의 끝이 어딘지에 좋은 예입니다. 그의 역량의 끝에 베팅하고 싶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 과대평가라는 개념이 일론 같은 경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쇠퇴가 있다면 신호와 소음을 분리해야 합니다. 구조적 사업 쇠퇴라면 가능한 빨리 버스에서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 예민한 방아쇠를 당길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신호이고 무엇이 소음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미국 시스템의 기업 성공에 기여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위대한 승자는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장에 가서 역사를 보고 20년간 100배, 200배, 300배 된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HDFC 은행, 아시안 페인츠 등 매우 잘한 기업이 많습니다. 미국은 매우 깊은 시장이고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며 자유시장 자본주의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는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깊이, 대넓이, 아이디어 생성 과정은? 시작할 때는 작은 역량의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 많은 것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버핏도 원을 넓히기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읽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량의 원이 성장합니다. 실수를 하면 특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간들은 매우 좁은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라 창업자, LVMH 등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매우 능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로서 1인치 넓이의 1마일 깊이가 1마일 넓이의 1인치 깊이보다 항상 낫습니다. 찰리는 친구 존 아리가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부자였는데 평생 스탠포드 캠퍼스 2마일 반경 내의 부동산에만 투자했습니다. 다른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스탠포드 주변을 함께 걸으면 모든 건물의 역사, 임대료,
매입 가격을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레버리지를 매우 낮게 유지하고 하락장이 오면 많은 것을 집어들고 다시 앉아서 레버리지를 낮게 유지하고 다음 하락장에서 더 많이 집어들었습니다. 매우 좁은 역량의 원이었습니다. 부동산도 아니고 캘리포니아 부동산도 아니고 북캘리포니아 부동산도 아니었습니다. 매우 좁았지만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투자에서 그런 종류의 깊이는 정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넓게보다 깊게 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질문 터키 투자에서 많은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왜 밀고 나갔습니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많은 금액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운용 자산의 1.5% 정도였습니다. 원한다 해도 베팅 크기 때문에 큰 베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터키에서 제게 매우 중요한 것은 통화가 무관하고 인플레이션이 무관한 베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터키에서 본 모든 베팅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연간 1000%이고 통화가 연간 95% 하락하면 내 베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어도 여전히 잘할 수 있는 베팅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창고는 토지, 시멘트, 철강, 콘크리트입니다. 모두 인플레이션 연동입니다. 미친 인플레이션이 오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미친 인플레이션을 받고 그들의 계약은 인플레이션 연동이었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아닌 공식 수치에 기반해 연동되어 인플레이션 속도만큼 임대료를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베팅은 성공했습니다. RAS의 전체 포트폴리오가 시장 임대료 이하에 있습니다. 오늘 전부 재임대하면 수입이 거의 2배가 됩니다. 터키에서 한 또 다른 베팅이 있는데 결국 RAS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것 같습니다. 풀 베팅을 할 수 있었거든요. 1억 달러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TAV 에어포트입니다. TAV 에어포트의 수익은 거의 전부 유로나 달러입니다. 매출이 리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 급여는 리라로 지급합니다. 인플레이션의 큰 수혜자입니다. 임금이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매년 더 가난해집니다. 터키에서 제가 분명히 본 것은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RAS를 매수할 때 템플턴 펀드가 마이너스 외국 투자자들의 대탈출이 일어나고 있었고 문이 그들이 나가기에 충분히 크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템플턴 펀드가 RAS의 5% 지분을 100만 달러에 저에게 팔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저보다 그 포지션의 가치를 더 잘 알았겠지만 뉴욕의 누군가가 터키를 빠져나와라고 했고 그것이 그들이 하고 있던 것입니다. 밸류에이션이나 아무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질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 과정은? 저는 기회주의적입니다. 1년 후나 2년 후에 무엇에 투자할지 모릅니다. 2년 전에 석탄 산업에 베팅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더의 것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합리적입니다. EX4 목재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매우 분명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매우 분명해 보여도 여전히 많은 경우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좋은 소식은 버핏의 4% 예에서 보듯이 매우 관대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98% 오류율에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석탄 사업에 대한 제 생각은 비교적 직관적입니다. 문명을 가지려면 인간은 철강이 필요합니다. 철강 없이는 문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철강을 만드는 방식은 대부분 고로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로에서 만들면 보통 재활용 강철로 만들고 최고 품질의 강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도 같은 곳은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재활용 강철도 많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꾸기 어렵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30년 후나 50년 후에도 철강이 여전히 고로에서 생산된다면 강철 1톤당 야금용 석탄 0.7톤이 필요합니다. 야금용 석탄은 지구상에서 매우 소수의 지역에만 존재합니다. 석탄은 욕설 같은 단어입니다. 아무도 석탄 광산을 열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가 닫히면 재시작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에 야금용 석탄 회사들이 부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채 없는 광산 회사는 모순어법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초과 수익을 올려서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무부채가 되었습니다. 50년간 현금 흐름을 생산할 사업이 있고 50년간 그 현금 흐름이 저점에서 매년 1억 달러, 고점에서 수십억 달러 사이를 오갈 것이고 시가총액이 20억 달러라면 마이너스 어디 사인하면 됩니까? 20억 달러의 사업을 사서 앉아서 20년 후에 깨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질문 포지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워런도 12개의 위대한 베팅이 무엇인지 미리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짓이 위대하다는 것을 20년 후에 알았습니다.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신이 모른다면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있는 것이고 노아처럼 모든 것을 2개씩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1015개의 베팅이 있으면 작업을 했고 한두 개의 이상치 승자가 있으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업은 소유한 후에야 정말로 배웁니다. 50% 떨어질 때 정말로 사업을 이해합니다. 질문 왜 오늘날 최고 품질의 사업을 찾아 순자산의 90%를 밸류에이션에 관계없이 넣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언가를 사서 포트폴리오의 5%였다가 95%가 되면 이미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최고의 사업에 95%를 넣으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미리 어떤 것이 잘 될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어제의 승자를 가져다가 내일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방식으로는 그 베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확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성향으로는 각각 저평가되어 보이고
좋은 사업으로 보이고 모든 조건이 갖춰진 1015개의 베팅을 하고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닉슬립 접근법이 더 좋습니다. 하나의 베팅이 아닌 3개의 베팅이고 그중 하나는 사실상 버크셔 같은 인덱스 베팅입니다. 프랭크가 $10,000가 있다면 500만을 S&P 500에 500만을 아마존에 넣고 잠을 자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마존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 번째 500만이 있으니까요. 먼거가 말합니다. 나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출발점에 있어봤다. 출발점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넣는 것은 적어도 저에게는 좀 극단적입니다. 월튼 가족은 그렇게 했고 발머도 했고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의 베팅에서 2개의 베팅으로 바꾸고 두 번째 베팅이 버크셔나 S&P처럼 좀 더 회복력이 있다면 완전히 릴렉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